123페이지 소유권의 취득 갑니다. 우리 판소노트는요 48페이지 소유권의 취득 나옵니까? 나와 있죠. 그래서 이제 법률 행위로 취득, 그다음에 법률 규정으로 취득으로 나옵니다. 자, 거기서부터 봅니다. 소유권의 취득됩니다. 자, 요거 하기 전에 우리가 이제 유튜브 있죠, 유튜브. 유튜브에서 이제 개인 법학원 치잖아요. 요거 저 보는 거 잠깐 설명 좀 드릴게요. 계림 법학원을 치면은 법학원을 치면은 나오죠. 나오고 난 다음에 그 재생 목록이 뭐 홈이 있고 그다음에 동영상 있고 재생 목록이 나옵니다. 아시죠? 그 재생 목록을 요 클릭하면은 이제 민법 15강, 그다음에 뭐 중개사법 15강 뭐 이렇게 쭉 나와 있어요. 그래서 여기 클릭하시면 요 강의를 다 볼 수가 있어요. 15개. 아시겠죠? 그래서 이제 요거 잘 모르시는 분들 계시더라고. 그냥 쭉 돼 있는 것 같이 보이는데 그게 아니고 재생 목록 누르면 민법하고 중개사법, 공법, 그다음에 뭡니까? 중개사법, 공법 이렇게 하면 됩니다. 아시겠죠? 요 재생 목록 클릭하시면은 여기 분류를 딱 해놨습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이제 요 클릭해서 들어가면은 여기 중에서 이제 마음에 드는 걸 뭐 예를 들면 13강 듣고 싶다고 13강 클릭하시면 돼요. 아시겠죠? 네, 그렇게 하시면 돼요. 자, 그래서 이제 유튜브로 지금 올려놨으니까 그렇게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이렇게 하시면 돼요. 자, 그러면 이제 소유권의 취득부터 이제 강의 들어갑니다. 소유권의 취득은 내가 이제 소유권 취득하려면 어떻게 됩니까? 두 사람이 합의 플러스 이전 등기하면 되죠. 네, 갑이 을에게 합의 플러스 이전 등기하면 됩니다. 합의가 뭐예요? 계약 플러스 등기하면 된다고 해요. 그래서 이제 이건 뭐랍니까? 법률 행위로 소유권을 취득하는 경우입니다. 그래서 법률 행위로 소유권 취득하는 방법이 있고 법률 규정으로 소유권 취득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법률 규정으로 소유권 취득하는 방법이 있는데 이 소유권 취득하는 방법이 법률 규정으로 취득하는 건 첫 번째 뭐가 있습니까? 선의 취득. 그 다음에 두 번째 취득시효. 시간이 흐름으로써 취득하는 효력이 있다가 취득시효고, 시간이 흐름으로써 소멸하는 효력이 있다 그러면 소멸시효죠. 자, 그래서 취득시효. 그 다음에 세 번째 무주물 뭡니까? 선점. 그 다음에 네 번째 유실물 뭡니까? 습득. 다섯 번째 매장물 뭡니까? 발견. 여섯 번째 뭐가 있습니까? 첨부. 이렇게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취득시효부터 할 건데 취득시효는 좀 이따 하기로 하고, 자, 어디를 보냐면요 126페이지 한번 보세요. 126페이지 선의취득도 1월달에 합니다. 자, 중요한 선의취득은 요즘 계속 십몇 년 동안 한 번도 안 나왔으니까 뭐 그런 중요한 파트는 아닙니다. 그래서 취득시효 좀 이따 할 거고, 무주물 선점, 유실물 습득, 매장물 발견, 첨부부터 할 겁니다. 자, 그게 어디 있습니까? 126페이지 있죠. 있습니까? 자, 그래서 이제 무주물 선점부터 들어갑니다. 무주물이 뭐예요? 주인 없는 물건. 이게 무주물이랍니다. 아시죠? 자, 그래서 무주물은 부동산, 동산에 있는데 부동산은 무주물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이 말이에요. 왜? 주인 없는 부동산은 국유입니다. 그래서 지저법에 나중에 배우겠지만 조사 측량해가지고 국으로 등록해버립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부동산은 된다 안 된다? 안 되고 동산만 됩니다. 동산만 선점됩니다. 자, 그래서 무주물 선점하면 무슨 취득입니까? 우리 앞에다가 여기 적어놨죠. 이게 뭐로 적어놨어요? 원시취득. 원시취득입니다. 최초취득입니다. 그래서 무주물 선점되어 있습니까? 그럼 이 대표적인 예가 뭐야? 옆에다가 낚시. 들어봤어요? 이경규가 이득하고 또 뭡니까? 그 뭘 해요? 도시오브 하잖아. 도시오브. 그 물고기를 낚시가 잡죠. 자, 물어볼게요. 물고기는 동산입니까? 부동산입니까?
얼마나 빼빼대로 돌아다니는데 맞죠? 잡기 힘들잖아. 맞잖아요. 그래서 이제 뭐 동산만 되고 선점했죠? 무슨 취득이야? 원시 취득입니다. 그래서 이경규가 뭡니까? 회를 떠서 먹든 어떻게입니까? 탕으로 끓여 먹든 지 마음대로 하죠. 그것도 좀 보고 하세요. 알겠죠? 한 번씩 보세요. 그래서 요즘 이준규가 뭡니까? 자기 제일 큰 거 못 잡고 이렇게 하던데 그 여자애가 잘 잡던데 누군지 모르겠고 하여튼 한 번씩 봅니다. 보면은 그 무주물이 뭐예요? 동산만 되면 선점하면 어떻게 됩니까? 선점자가 무슨 취득한다? 원시 취득합니다. 됐어요? 자, 이 내용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무주물 선점 이렇게 있습니다. 자, 그래서 252조 한번 봅시다. 책에 126페이지 252조 나옵니까? 이랑 무주의 동산. 자, 동산인 현관편 동산에 무주의 동산을 소유이사로 점유한 자는 그 소유권을 뭐합니까? 취득한다. 소유이사로 점유했다. 저 주것이고 자주 점유. 우리 아까 했죠. 소유이사를 가지고 하는 점유를 무슨 점유? 자주 점유라 해서 19회 시험 나왔어요. 무주물 선점하기 위해서는 자주 점유해야 된다. O입니까? X입니까? O. 소유이사를 가지고 점유를 해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2항 보니까 무주의 부동산은 뭘 한다? 국유를 한다. 그래서 부동산은 뭐예요? 국유. 자, 이 3항 갑니다. 야생하는 동물을 무주물로 하고, 자, 우리가 이제 돼지 잡았단 말이야. 맞아, 야생 돼지 잡았습니다. 자, 그러면 그건 내게 되죠? 원시 됩니다. 그래서 무주의 야생하는 동물을 무주물로 하고 사양하는 야생 동물도 다시 야생으로 돌리면 이제 선점하고 있지 않는 게 선점하고 있지 않죠. 그러니까 돌려주면은 무주물 뭡니까? 돌아가면 뭐가 된다? 무주물이 된다. 예를 들면은 토끼를 키웠는데 토끼를 방사해쁘단 말이야. 그 전에는 내 거였지만은 방사해쁘면 무슨 물이 된다고? 무주물이 된단 말이야. 사슴을 키우다가 내 거였지만 방사하면 뭐예요? 무주물이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알겠습니까? 예, 그래서 됩니다. 그래서 이제 대표적인 무주물을 만드는 건 뭡니까? 개. 개 그냥 어디 가가 나쁘잖아요. 내 거였지만 이제 어디로 됩니까? 무주물이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유기견 들어봤습니까? 아, 그런 겁니다. 그리고 자, 밑으로 갔어요. 자, 우리가 또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낚시 잘하시는 분들은요, 낚시 딱 해가지고 물고기 잡고 났는데 방사하는 경우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죠. 내 선점했다가 내가 다시 내 거지만 원칙이겠지만 다시 놔주죠. 그럼 뭐가 됩니까? 다시 무주물이 되는 거예요. 네, 됐어요. 자, 그다음에 유실물 습득으로 합시다. 유실물은 법률이 정한 바에서 공고 후 6개월, 자 6개월 행가변 해주고요. 6개월 이내에 소유자가 권리를 주장하지 않으면 습득자가 소유권을 취득한다. 이게 뭐야? 유실물 습득이다. 유실물 습득. 요거 대표적인 예가 뭡니까? 돈 줘주는 거 있죠. 네? 자, 옛날에 그 한 5년인가 6년 전에 타워 팰리스에서 뭡니까? 그 청소하는 아주머니가 1억 그 수표를 주었단 말이에요. 주어서 자, 찾아줬죠. 찾았습니다. 그럼 일단은 찾아주는데 소유자 나타나지 않으면 6개월 뒤에 누구게 된다고? 청소 아줌마 맡게 되는 거예요. 이게 뭐라고요? 유실물 습득. 나중에 유실물법 4조를 보면은, 그래서 4조에 보면 유실물법 4조가 있어요. 4조에 보면은 어떤 내용이 나냐면은 5%에서 20% 범위 내에서 내가 찾아주면은 5%에서 몇 프로 범위 내에서 20% 범위 내에서 보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알겠어요? 그럼 내가 찾아주면 얼마 달라고 했었다고? 5% 얘기 안 한 거예요. 우린 20% 얘기하는 거야. 아시겠죠? 이 험난한 세상에 맞죠? 20% 얘기. 그럼 5%하고 20% 왜 이렇게 해놨을까요? 예를 들어서 100억이면 몇 프로입니까? 5%로 가요. 너무 크잖아. 20억 하면 너무 크잖아. 그럼 5%. 근데 뭐 100만 원이야. 20%. 아시겠죠? 그거 누가 결정한다고? 판사가 합니다. 판사가. 내가 하는 게 아니고. 알겠어요? 합의가 되면 합의대로 가고 합의가 안 되면 이거 판사가 결정해 준다고. 그러니까 금액이 너무 커버리면 어떻습니까? 100억이면은 5%. 5%는 얼마입니까? 5억. 적으면 어떻습니까? 20% 얘기합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여러분은 뭡니까? 뭐만 배웠다 해야 됩니까? 20%만 배웠다 합니다. 알겠죠? 그럼 그 다음부터 협의가 들어가는 거지. 아시겠죠? 네. 그래서 요즘은 이제 뭡니까? 지갑을 주어도 함부로 지갑 주었다가 바로 넣어보면 됩니다. 바로 뭡니까? 절도됩니다. 조심해야 돼요. 바로 그거 딱 주워가지고 어디 가야 돼요? 경찰서 주든지 은행 직원 줘야 됩니다. 입으로 그 이제 뭡니까? CD기에
뭡니까 딱 얹어놓고 지갑 놔두고 있잖아요. 건드리면 안 돼요. 건드리다가 막 챙겨 가잖아요. 절도죄입니다. 처벌돼요. 형사 처벌돼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직원 불러요. 저는 불러서 이 놔두고 갔다고 찾아주라고. 그럼 직원이 찾아주겠죠. 그렇게 돼요. 보통. 자, 그렇게 해야 됩니다. 요즘 함부로 들어왔다 큰일 납니다. 또 CCTV가 워낙 많기 때문에 뭐 주었다 이 돈 뭐 빼고 그냥 줬다 안 됩니다. 잘못하면 절도죄 됩니다. 절도죄 아시죠? 네, 조심해야 돼요. 자, 하여튼 그렇다 이 말입니다. 유실물 습득 찾으면 몇 프로 달라고 하셨다? 그 시험에 안 나오지만 상식을 알고 있어야 돼. 시험 안 나오지만 그렇죠? 몇 프로 달라고? 20% 아시죠? 20% 5% 가르친 적이 없습니다. 아시죠? 예. 20% 주장하다가 몇 프로가 내려갑니까? 5%가 내려가는 거죠. 네, 그래서 그렇게 됩니다. 그거 기억하시고 유실물 습득하더라도 소유자가 나타나지 않는 몇 개월이다. 6개월. 6개월이 시험에 나왔어요. 우리 시험이 아니고 주택관리 시험에 4년 전인가 나왔었습니다. 4년 전에. 자, 그래서 6개월인데 1년 해놓고 X 해놓으세요. 1년. 그 전에 1년이었어요. 1년. 요즘은 몇 개월이다? 6개월. 왜 그러냐면 요즘은 잘 뭐 사람이 누군지 잘 찾아집니까? 안 찾아집니까? 찾아지죠. 아시죠? 입니다. 제가 옛날에 이 유실물 습득에 대해서 이제 초등학교 때 지갑을 이렇게 줘줬어요. 근데 초등학교 때 그때 80년대죠. 80년대 그때 초등학교 때 4학년이니까 84년도입니다. 84년도 때 그때 당시에 제가 뭐 지갑을 줘줬어요. 그래서 지갑을 잡아서 이제 어디 경찰서에 가져갔어요. 딱 줬어요. 지갑 줬다고. 그때 10만 원 들어있어요. 10만 원. 그때 10만 원이면 지금 한 100만 원 넘어가죠. 10배 이상 되니까 뭐 한 200만 원, 한 500만 원 정도 되는 가치 될 거예요 그때. 그래서 그때 짜장면이 얼마 했습니까? 500원 했거든. 그런 시절을 같이 공유했잖아요. 맞죠? 이런걸 왜 그래 생각하고 있어요. 아 참네. 예? 그런 시절 아시죠? 아시잖아요. 그래서 이제 뭡니까? 그때 1년 제가 찾고 난 다음에 딱 그 경찰서에 갖다 줬어요. 갖다 주고 난 다음에 1년 뒤에 뭡니까? 학교로 연락이 왔죠. 왜 나왔습니까? 자, 찾아줬으니까 그때 1년 뒤에 소유자 나타났다 안 나타났다? 안 나타. 그때는 1년이었어요. 그래서 정상 앞에서 저 착한 어린이상 들어봤습니까? 받았습니다. 받았어요. 그래가 반장 한번 하고 그래야 되십니다. 아시죠? 예. 실제. 예. 그래서 이제 우리 어머니가 이제 10만 챙겼죠. 예. 그래서 저하고 저한테 뭡니까? 떡볶이하고 닭 한 마리 튀겨주고 끝입니다. 아시죠? 그래서 이제 어머니가 그냥 뭐 했습니까? 그냥 가진 거죠. 10만 원. 예. 근데 이제 그런 얘기 하면은 어머니가 뭐랍니까? 니한테 들어간 돈이 수억이다. 맞죠? 예. 할 말이 없습니다. 맞죠? 예. 그래서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실제 그랬단 말이에요. 그게 뭐라고? 유실물 습득. 이게 돼요. 알겠어요? 네, 그게 됩니다. 요 내용을 좀 알아셔야 돼. 유실물 습득. 자, 그다음에 매장물 발견은 뭡니까? 뭐 땅에 매장물 발견했다. 이런 발견할 수 있죠. 자, 이제 여기서 이제 중요한 내용이 이제 우리 시험에 2번이 나왔던 지문이 있는데, 요 토지 소유자가 갑인데 매장물을 발견한 사람이 을이에요. 그래서 발견자가 을이고 토지 소유자가 갑이에요. 자, 그러면 이 뭡니까? 매장물은 누구 거냐 이 말이에요. 유물을 발견했단 말이에요. 이런 경우 있잖아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사오겠죠. 이거 사오니까 법적으로 만들어놨다니까. 어떻게 했어요? 타인의 토지에 매장물을 발견한 자는 소유자와 발견자가 절반에서 취득한다. 딱 돼 있다고. 그래서 뭐예요? 공유. 여러분이 공인 중에서 자격증 따고 난 다음에 이 둘이 싸우면 어떻게 됩니까? 법에 공유야. 반반 취득한다고 돼 있어. 그리고 이게 뭐예요? 문화재일 때는 어떻게 된다 그랬어요? 보상 나올 거 아니야. 보상 받아도 국가에서 보상 받아도 반반이다. 반띵. 아시죠? 알겠습니까? 설명 되겠어요? 됐죠? 그런 내용입니다. 자, 그래서 매장물 발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54조입니다. 매장물은 법률이 정한 바에서 공고 후 여기서는 1년입니다. 1년 내에 그 소유자가 권리를 주장하지 않으면 발견자가 그 소유권을 취득한다. 그러나 타인의 토지 기타 물건으로부터 발견한 매장물은 토지 기타 물건의 소유자와 발견자가 뭐 한다고? 절반에서 취득한다. 반반이다. 반반. 이렇게 하는 게 합리적이죠? 됩니다. 됐어요? 자,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무주물 선점, 유실물 습득, 매장물 발견은 효력이 뭐라고요? 무슨 취득이다? 원시 취득입니다. 그래서 앞에 딱 묶어놓고 무슨 취득 적어놓습니까? 원시 취득 딱 적어놓으시고 원시 취득. 자, 여기다가 우리 판서 노트 2페이지 참조 있다 겁니다. 2페이지 참조. 판서 노트에 2페이지 참조. 2페이지 한번 펴보자. 판서 노트 2페이지.
권리의 변동 나옵니까? 원시 취득의 종류 나옵니까? 그래서 첫 번째 건물의 신축, 그 다음에 나오는 게 무주물 선점, 유실물 습득, 매장물 발견, 첨부, 선의취득, 취득시효 나옵니까? 그 옆에다가 48페이지 참조 적으면 되죠. 48페이지 보니까 그거는 법률 규정에 의한 소유권 취득인데 맞죠? 효력이 뭐라고요? 원시 취득이다. 됐습니까? 자, 그렇게 해놓으시면 돼요. 그래서 이제 원시 취득의 종류는 좀 알아야 됩니다. 소유권 취득에서 법률 규정의 소유권 취득에는 뭐가 있다고? 6가지 있는데 여기서 한 가지 빼보면 뭐예요? 한 가지가 뭐예요? 건물의 신축 빼고는 6가지 전체가 뭐예요? 무슨 취득이다? 원시 취득입니다. 그래서 원시 취득 옆에다가 몇 페이지 참조? 옆에다가 48페이지 참조 적어놓으시면 돼요. 그럼 다음 달에 뭡니까? 다음 달에 다시 또 할 때 자 48페이지 한 펴가지고 다시 한번 봅시다 이렇게 합니다. 알겠어요? 네, 그래서 원시 취득의 종류는 좀 외워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시험에 잘 나오니까 기억을 하셔야 돼요. 자, 그래서 다시 48페이지로 돌아왔어. 자, 그래서 이제 무주물 선점, 유실물 습득, 매장물 발견을 배웠고, 그다음 옆에 가서 이제 부합, 호나, 가공이 나오죠. 이게 세 가지를 합쳐서 뭐합니까? 첨부랍니다. 첨부. 자 보세요. 이거 뭐 좀 이해를 좀 더 이제 이해하기 위해서 제가 설명 좀 드리면 무주물은 뭐냐면요. 제가 이제 대학교 1학년 때 우리 와이프가 무주물이었어요. 저희 와이프가 얼마나 뻘뻘 들고 돌아다니는지 맞죠? 동산이죠. 부동산에 있으면 얼마나 꽃이 쉽겠습니까? 맞죠? 동산입니다. 무슨 알겠죠? 그래서 무주물은 뭐였습니까? 선점했습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제가 무슨 취득했습니까? 우리 와이프를 원시 그렇죠 이거예요. 아시겠죠? 네, 우리 부원장을 원시 취득했다. 아시겠죠? 네, 이걸 누가 가르쳤냐? 우리 대학교 선배가 가르쳤어요. 야 이거 안 헤어지지. 이거 봐봐. 이거 대학교 딱 가니까 신입생 여학생들 뭐라고 부르자? 무주물이야. 부동산입니까? 동산입니까? 동산이야. 뭐 해야 돼요? 선점해야 돼. 무슨 취득이다? 원시 취득. 그 바로 기억이 탁 남는 거야. 자, 그다음에 유실물 습득은 뭡니까? 한번 실현당한 아가씨를 유실물이라. 실현당했죠? 유실물에. 그러면 이제 뭡니까? 유실물은 얘가 이제 다시 옛날 오빠한테 돌아갈 수도 있기 때문에 어떻게 됩니까? 6개월 지켜봐야 돼. 아시죠? 그리고 소유자 나타나지 않으면 내게 되는 거야. 아시겠죠? 예, 그렇게 됩니다. 그래서 매장물 발견은 1학년 때 좀 못생겼다가 예뻐졌어요. 그럼 뭐라면 매장물 발견했다 그래. 아시죠? 매장 발견했어 그래. 맞죠? 그러면 어떻게 해요? 다시 1년 동안 다시 살이 다시 찔 수 있거든. 예? 다시 또 옛날 돌아갈 수 있기 때문에 1년 또 지켜보고 소유자 나타나지 않으면 내게 되는 거예요. 그때 무슨 취득이다? 원시 취득이다. 아시겠죠? 뭐 그렇게 기억하시는지 외우는 방법은 여러 가지입니다. 아시겠죠? 예. 그래서 이걸 내가 한 게 아니고 우리 선배가 이 가르쳐 주더라고요. 저 신입생 여학생들은 무주물이라고 선점해야 되고 원시 취득이다. 아시겠죠? 네, 그렇게 됩니다. 그래서 선배들이 항상 이게 뭐요? 우리 그 법학과 선배들은 그러니까 항상 뭐니까 교양 수업을 어디 신청합니까? 가정관리학과 이런 데 있잖아요. 자연대 이런 데 신청. 거기 신청합니다. 그러니까 그 하는 이유가 뭐예요? 선점하기 위해서 선점하죠. 예? 저희 와이프는 식품의학과입니다. 우리 선배들하고 우리 전부 다 동기들 보면 전부 다 뭐예요? 어디서? 그쪽에서 다 눈이 맞아가지고 결혼하고 이렇게 됩니다. 아시겠죠? 자, 그래서 무주물 선점, 유실물 습득, 매장물 발견 선물됐습니다. 설명됐죠? 자, 그다음에 이제 첨부가 하는데 첨부는 부합, 호나, 가공 세 가지를 합쳐서 뭐랍니까? 첨부라 한단 말이에요. 첨부가 뭐예요? 붙이는 게 첨부야. 첨부는 뭡니까? 붙이는 게 첨부죠. 네, 첨부. 자, 여기 있는 걸 붙였다 이 말이야. 붙이면 어떻게 돼요? 여기 되죠? 그러면 누구 거냐 이 말이야. 갑이죠. 이 나중에 배웁니다 이거. 부합할 때 주종을 구별할 수 있을 때는 주된 동산의 소유자가 소유권을 취득한다. 합성물의 소유권을 취득한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아시겠죠? 자, 그래서 이게 첨부에서 뭐라고 이게 부합이에요. 부합. 자, 그러면 이제 봅시다. 부합. 256조 되어 있습니까? 256조를 보기 전에 요걸 좀 정리하고 가야 돼요. 우리 이런 내용을 아까 조금 전에 했었어요. 토지 소유자가 갑인데 이 나무를 심은 사람이 을입니다. 그럼 이 나무는 누구게 됩니까? 이게 부합이야. 부합. 부동산에 동산을 부합시켰을 때 부동산 소유자가 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한다. 이렇게 되어 있어 법에. 아시겠죠? 그러면 여러분이 뭡니까?
남의 땅이 함부로 나무 심으면 됩니까? 부합해 버린다고요. 여누기 안 돼. 이제 누기 돼. 토지 소유자에게. 이거 알고 있어야 된다고. 아시겠죠? 그래서 나중에 이제 신목이라 되면은 또 어떤 일이냐면은 한국 수자원 공사에서 들어봤습니까? 한국 원자력 뭐 알잖아요. 저 이제 댐 이렇게 하는데 거기서 이제 수자원 공사에서 마음이가 애들 데리고 신목에 나무 심잖아요. 누구 땅입니까? 수자원 공사 땅입니다. 나무 심으면 누구 겁니까? 수자원 공사 맞죠? 인력 착취하는 거예요. 인력 착취. 알겠어요? 저는 그 화면을 보면서 저 애가 애들의 뭡니까 노동력을 착취가 나무를 심었구나. 그럼 누구의 나무는 수자원 공사 겁니다. 알겠어요? 네. 그거 보면서 그런 감흥이 있어야 돼. 알겠어요? 그게 뭐라고? 부합이야. 그래서 뉴스를 보면은 그런 내용들이 막 나오면 저게 부합인데 저 소유자가 누구다 수자원 공사 거다 이런 걸 느낌이 딱 와야 된다니까. 아시겠죠? 뭐 감흥이 없죠 지금은. 자 감흥이 없네. 자 다시 토지 소유자가 누굽니까? 갑인데 을이 나무 심었어요. 어떻게 된다고? 토지에 부합합니다. 그래서 부동산 소유자가 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한다고 되어 있어요. 자 갑시다. 256조 부동산 소유자는 줄 것이고 부동산 소유자는 그 부동산에 부합한 물건이 동산입니다. 동산 적어놓고 위에다 적어놓습니다. 동산 부합한 물건의 소유권을 취득한다 이 말이에요. 그러나 타인의 권한에 의해서 부속시킨 때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적어놓고 부합하지 않는다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이게 무슨 말이냐? 자 집합 보세요. 이 두 사람이 무슨 계약 맺었다고? 토지 임대차 계약을 맺었거나 지사고 설정해가지고 나무 심었어요. 이 나무 누구 겁니까? 권한을 가지고 나무 심었잖아. 지상권자, 임차권자 겁니다. 알겠어요? 됐어요? 자 그래서 권한에 의해서 나무 심으면 권한자 겁니다. 지상권자, 임차권자 건데 권한 없이 나무 심으면 됩니다. 부합한다고요. 아시겠죠? 부동산 소유권에 부합을 한다 이 말입니다. 됐습니까? 자 됐고 그 다음 밑에 가서 257조 갑니다. 자 위에 거는요 부동산과 동산의 부합이고 밑에 거는 동산과 동산의 부합이야. 옆에 적어봅시다. 256조는 뭡니까? 부동산과 뭐라고요? 앞에다가 동산 이렇게 하는데요. 이게 부합이라고 하고 자 밑에 257조는 뭡니까? 동산과 동산의 부합입니다. 이해됐어요? 자 그러면 동산과 동산을 붙였을 때 어떻게 되느냐? 이겁니다. 이거 주종 구별했을 때는 누가? 주된 동산의 소유자가 소유권을 취득하고 비슷하면 어떻게 됩니까? 비슷하면은 비슷해 이거 어떻게 됩니까? 비슷하다니까? 구별이 안 돼. 주종 구별할 수 없을 때는 부합 당시 가입 비율로 공유한다. 맞겠죠? 주종 구별할 수 있으면 주된 동산의 소유자가 가져가는 게 맞잖아. 근데 비슷해. 주종 따질 수가 없어. 그럼 공유다 이 말이에요. 합리적으로 돼 있죠? 자 봅시다. 257조 동산과 동산이 부합하여 훼손하지 않으면 분리할 수 없거나 그 분리에 과다한 비용을 요하는 경우 합수물의 소유권은 자 줄 것에 대해 주된 동산의 소유자에 속한다. 자 현관패. 자 그래서 부합했을 때는 누가 가져간다고요? 주된 동산의 소유자가 소유권 취득하고요. 그다음에 부합한 동산의 주종 구별할 수 없을 때 자 줄 끊고 현관펜 주종 구별할 수 없을 때는 동산의 소유자는 부합 당시 가입 비율 합성물로 뭐한다? 공유의 현관펜 공유합니다. 됐습니까? 자 그다음 밑에 가서 혼화는 뭐예요? 혼화는 뭐예요? 섞이는 게 혼화입니다. 대표적인 게 뭡니까? 경유차에 휘발유 집에 있는 거 있잖아요. 경유하고 휘발유하고 섞이는 게 혼화입니다. 아시겠죠? 혼화에 관해서는 동산과 동산의 부합의 내용이 준용이 됩니다. 시험에 나온 적이 없다. 그래서 밑에 보면 전조의 규정은 동산과 동산이 혼화에 있어서 식별할 수 없는 경우도 준용합니다. 자 가공은 이제 시험에 나온 적이 있어요. 가공이 뭐예요? 자 이 천을 양복으로 만듭니다. 양복으로. 그러면 이제 천 제공자는 갑이에요. 원재료 소유자. 양복을 가공한 사람은 가공자는 을입니다. 한번 물어볼게요. 저 양복은 누구겠습니까? 상식적으로 가공자가 맞죠? 법에 그렇게 돼 있다니까. 어떻게 돼 있는데? 자 원칙은 뭐예요? 원칙은 가공했을 때 원칙은 원재료 소유자가 소유권을 취득하는데 가공하고 난 뒤에 가액증가 현저히 다액으로 올라갔잖아.
이 천값이 5만 원 배 안 하는데 이 양보 만들면 100만 원이요. 가액증가 현재 올라갔죠? 이럴 때 누구야? 가공자 소유로 한다 이 말이에요. 이 가공자 소유를 하고 천값 주면 되지 뭐. 맞나요? 그래도 법이 돼 있다니까. 알겠어요? 네, 됐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259조 가공 한번 보겠습니다. 1항 타인의 동산을 가공할 때는 그래서 천을 양복으로 만들었단 말이에요. 그 물건의 소유권은 원칙은 누굽니까? 원재료 소유자에 속한다. 그러나 예외 적어놓죠. 예외. 그러나 위에다가 예외. 가공에 의해서 가액 증가가 원재료 가액보다 현저히 다액. 자, 줄 것이고 어디 줄 거야 됩니까? 가액 증가가 원재료 가액보다 현저히 다액일 때 양복을 만들었을 때 누가 한다고? 가공자의 소유가 된다. 이해됐습니까? 네, 가공자 소유권 취득한다. 이해됐죠? 저기 됩니다. 그렇대요. 자, 2항 갑니다. 가공자가 재료 일부를 제공했을 때는 그 가액 증가에서 가산해야 됩니다. 맞습니다. 당연한 얘기고. 자, 그래서 이제 거기까지 정리를 했습니다. 자, 그래서 거기까지 정리했고요. 자, 앞으로 다시 갑니다. 앞으로 123페이지 갑니다. 자, 우리 다시 한번 정리하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자, 어디로 가냐면은 다시 여기서부터 다시 한번 볼게요. 자, 소유권의 취득은 우리 판소 대표입니다. 소유권의 취득은 법률 행위로 소유권 취득하는 경우가 있고 법률 규정을 취득하는 것입니다. 요번 주 금요일 날 수업 있는 거 아시죠? 네, 금요일 날 민법 수업 있습니다. 다음 주에는요. 월요일, 화요일, 금요일까지 있습니다. 아시죠? 그래서 다음 주. 네. 다음 주 화요일 날이 원래 이제 중기사법 요번 주까지 하고 끝나잖아요. 그래서 어저께 저번 주에 중기사법 선생님이 얘기를 했어요. 무슨 얘기를 했습니까? 민법 한다고 얘기했잖아. 맞죠? 그렇게 하고 그 24일 수업도 없애보고 27일 수업 없애보고. 예? 그래서 24일부터 프리하게 노시면 돼요. 아시겠죠? 노시는 게 아니고 좀 쉬셔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25일 다음 날 목요일 날은 개론이 또 중요하니까 합니다. 아시겠죠? 그러면 이제 26일 하고 26일 날 수업하고 27일부터는 27, 28, 29, 30, 31일까지 학원 휴가입니다. 네. 1월 1일도 그러니까 뭐 어디 잠깐 다녀오세요. 해외 좀 갔다 오시든지. 아시죠? 네. 이제 공부 시작하면 이제 1월 달부터는 갈 시간이 없어요. 아시죠? 자, 그래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왜냐면 이때 있잖아요. 이때 우리가 이제 작년하고 해보니까 수업 들어오는 인원이 있잖아요. 거의 없어요. 네? 말이 연말 돼가지고 수업 들어오는 인원도 없고 특히 저녁은 거의 아예 없습니다. 예. 아시죠? 아시죠? 저녁에 오신 분들 대부분 뭐야? 남자분들이죠? 예, 합니다. 없어요. 그래서 해외에 또 많이 가고 이래가지고 이때 시간 비워놨습니다. 그래서 27일 날 마지막 수업입니다. 수업은 날 시간표 보시고. 자, 다시 갈게요. 다시 정리하고 갑시다. 자, 소유권 취득은요 법률 행위로 소유권 취득하는 방법이 있어요. 둘이 합의 플러스 뭐 해가지고 이전 등기 해가지고 이전 등기가 취득하는 방법이 있고 법률 규정으로 소유권 취득하는 방법이 있는데 선의 취득, 취득 시효, 무주물 선점, 유실물 습득, 매장물 발견, 첨부로 취득하는데 이거 뭐 효력이 뭐라고? 원시 취득입니다. 자, 이제 배울 게 뭐라고요? 취득 시효입니다. 됐어요? 자, 그리고 취득 시효에 대해서는 여기에 판례 내용들하고 엄청나게 있습니다. 그래서 취득 시효도 시험에 이번에 나왔는데 자, 이 내용을 전부 다 할 수는 없고 어떤 내용인지만 설명을 좀 드리고 할 겁니다. 책을 볼게요. 123페이지. 자, 123페이지 가면요. 소유권의 취득은 서설에 보시면 1번 나옵니까? 나와요? 자, 소유권 취득은 원인은 법률 행위로 줄권을 쓰고 법률 행위 소유권 취득과 두 번째 법률 규정으로 취득하는 걸 구별할 수가 있다 해가지고 자, 3번으로 바로 갑니다. 법률 규정에 의한 취득은 취득 시효, 선의 취득, 무주물 선점 쭉쭉 돼 있죠. 그게 뭡니까? 우리 판소 노트의 48페이지 내용이란 말이야. 됐어요? 그렇게 이제 정리를 하고 그 밑에 가서 이제 취득 시효에 나옵니다. 자, 의 한번 보시면요. 의 내용인데 자, 취득 시효는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취득 시효 이런 겁니다. 타인의 토지 소유권이 갑인데 의리입니다. 여기 합시다. 의리 점유를 합니다. 점유자가 뭐예요? 사실상 지배하고 있단 말이에요. 소유자는 누가 되어 있습니까? 갑. 예? 그래서 갑 명의로 등기가 되어 있습니다. 갑 명의가 등기되어 있어요. 자, 그런데 을이 있잖아요. 20년간
몇 년간이라고요? 20년간. 두 번째, 평온공연하게 소유이사를 가지고 뭡니까? 자주점유로서. 자, 되면은 이 갑에게 뭡니까? 이전 등기 해달라고 청구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다. 그래서 이전 등기를 해달라고 청구를 하는데 등기가 되면 누게 된다고? 을게 되버립니다. 됐어요? 여러분이 갖고 있는 토지를 을이라는 사람이 20년간 평공연하게 소유이사로 점유하면은 을이 이전 등기 청구권을 행사해가지고 등기함으로써 누게 된다고? 을게 된다. 그럼 소유권이 뺏길 수도 있죠. 뺏길 수 있습니다. 이런 게 많이 생기는 게 어디입니까? 촌에서 많이 생깁니다. 왜 촌에서 많이 생깁니까? 옛날에는 뭐 이게 땅 이게 막 하다가 뭐 조금 침범해도 부모님들은 뭐 따집니까 안 따집니까? 안 따지죠. 그냥 막 그냥 점유하고 있다가 20년 지나버서 그 등기해달라고 청구 들어온단 말이에요. 아시죠? 누가 청구 들어옵니까? 아들이 들어갑니다. 아들이 그 집에 아들이 들어온다니까. 아시죠? 그렇게 하고도 시내에서도 좀 그런 일이 생길 수가 있는데 시내에서도 어떤 일이 생기냐면 내 땅인 줄 알고 계속 이게 점유하고 있는데 갑자기 측량해 보니까 남의 땅이더라. 이런 경우 있어요 없어요? 그때 이제 점유취득세 주장하는 거예요. 무슨 말이죠? 무슨 말이겠어요? 대표적인 게 어디냐면 여기 효천 빌딩 있잖아요. 효천 빌딩 알죠? 그 옆에 그 오피스텔 만들어놨잖아요. 그 옆에 보면 여관이 있습니다. 여관이. 근데 그 우리 수강생의 이제 뭐니까 저 매영이가 되는 분이 이제 그 땅을 있잖아요. 남의 땅 어디입니까? 그 지금 표지표 옆에 건물 지었잖아요. 있잖아요. 개똥이네 그래가지고 거기 보면 있습니다. 개똥이네 서점 있고 뭐 이렇게 있는데 그게 보면은 1층에 뭐 편의점 있고 막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 뭐 그게 몇 층이더라? 한 20몇 층 되는데 거기 어? 그래서 이제 뭐니까 여기서 이제 그 법인에서 이제 뭐 원상 회복하라고 하면서 뭐 남의 땅 사용했으니까 원상 회복하고 돈 내놔라. 철거 언제까지 안 하면 손해배상 청구도 간다 이렇게 들어왔어요. 그때 우리 수강생이 저거 지도 왔어요. 그때 그거 보고 어떻게 돼요? 점유취득세 주장을 했어요. 그러니까 뭡니까 그걸 담이 넘어갔단 말이에요 이미. 그래서 점유취득 주장하니까 뭡니까 여기서 뭐예요? 뭐라 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그다음에 그거 놔두고 그대로 건물 지었어요. 무슨 말이죠? 왜? 소송해 가면 무조건 진단 말이에요. 왜? 35년 됐대요. 35년. 담을 이렇게 쌓아가지고 이제 경계를 한다고 자기가 했는데 그 35년 됐다고. 그러니까 이제 그 법인에서는 요만큼 이제 땅이 요 정도 될 거예요. 요 정도 되는 걸 요만큼 이제 더 뭡니까 불법 침범했다고 그래가지고 소송 지겠는데 뭘 주장했다고? 점유취득이요. 무슨 말이죠? 그래서 이제 건물이 그거 놔두고 인정됐어요. 그대로 뭐가 있다? 벽이 그대로 있습니다. 안 부수고. 아시죠? 그러면 이런 걸 배웠으면은 그때 써먹었는데 안 배우면은 써먹을 수가 없다 이 말입니다. 예? 무슨 말 알겠죠? 이런 일이 당할 수 있으니까 아셔야 돼요. 그래서 남의 땅을 몇 년간 20년간 평공연하게 자주로서 소유사를 가지고 점유하면은 몇 년 지나면 20년 지나면 이전 등기 청구를 해가지고 등기를 받음으로써 내가 취득하는 게 뭐라고요? 점유 취득시효다 이 말이에요. 알겠어요? 자, 그래서 여기서 중요한 거는 자 우리가 이건 정리하고 가야 됩니다. 취득시효에 대상이 되는 권리. 자 필기할 필요 없이 우리 판서노트 몇 페이지입니까? 49페이지. 49페이지 폈어요. 자 49페이지 펴니까 점유 취득시효에 대해서 이제 배우는데 취득시효 할 수 있는 권리와 물건을 봅니다. 요건 정리하고 가야 돼요. 우리 책에 나옵니다. 취득시효 할 수 있는 권리는 제일 먼저 자 소유권 시효 취득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이거 아까 있잖아요. 남의 토지를 소유권 취득할 수 있다고. 소유권. 그 다음에 용인물권. 용인물권은 뭐뭐 있습니까? 세 가지. 지지전 이렇게 하죠. 지상권, 그 다음에 지역권, 그 다음에 전세권 이렇게 해요. 자 근데 여기서 그 지역권은 이렇게 하면 안 되고 반드시 법조문에 계속되고 표현된 이 말이 들어가야 됩니다. 표현된 계속되고 표현된 지역권 안에서 시효 취득할 수가 있다. 됐어요? 자 이렇게 되고 그 다음에 나오는 게 뭡니까? 질권 나오는데 질권은 이거 외울 필요 없습니다. 그냥 넘기면 되고 그 다음에 분묘기지권. 자 타인의 토지에 분묘를 설치했다. 20년간 평공연하게 수호봉사가 되면 이때 점유란 말 안 쓰고 수호봉사가 있는데 수호봉사가 어떤 걸까? 명절 때마다 제주 작업하고 뭐 이렇게 합니까 안 합니까?
뭐 중간 올라가서 또 제사 지내고 한단 말이야. 이게 뭐야? 분묘기지권. 분묘기지권 시효치도 갈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단 말이야. 됐습니까? 자, 그다음에 요렇게 되는데 안 되는 권리가 있습니다. 자, 안 되는 권리. 저당권 됩니까? 안 됩니까? 저당권은 점유를 수반하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안 돼요. 그래서 유치권도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됩니다. 안 됩니다. 자, 그다음에 점유권은 됩니까? 안 됩니까? 점유권은 사실상 지배만 하면 되는 거기 때문에 20년 갈 필요가 없다 이 말이에요. 아시겠죠? 그래서 시효 취득하는 권리가 아니다 이 말이에요. 됐어요? 자, 그래서 26회 때 시험에 뭐가 나왔습니까? 다음 중 시효 취득할 수 있는 권리가 아닌 것을 고르시오. 정답이 저당권이었습니다. 아시겠죠? 네, 저당권입니다. 그리고 물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효 취득할 수 있는 물건은 자, 우리가 자기 부동산 될까 안 될까? 이거 이제 팔린데 우리 이해 한번 해봅시다. 내 땅인데 자꾸 옆에서 뭡니까? 지 땅이라고 막 주장해요. 에? 근데 내가 20년간 평원 공개하기 자주 점유를 하고 있고 또 또 등기돼 있다. 10년이 합시다 그러면 내가 10년 동안 등기가 돼 있고 점유를 계속 하고 있는데 자꾸 옆에서 뭐랍니까? 자기 땅이라고 막 주장해. 그럼 내 땅도 뭐 할 수 있다. 시효 취득할 수 있답니다. 알겠죠? 그래서 몇 년 등기되고 10년 지나면 됩니다. 자, 그다음에 두 번째 갑니다. 부동산의 일부 됩니까? 안 됩니까? 우리 아까 했었잖아. 일부를 뭡니까? 점유를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시험에 이제 이렇게 나오냐면 27회 때 토지의 일부도 시효 취득할 수 있다 없다? 있다. 나중에 등기할 때는 됩니까? 분할 등기가 등기 치면 됩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여기서 포인트가 토지의 일부도 된다. 이게 27회 때 기출입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공유지분. 공유지분 또 시효 취득할 수가 있고, 네 번째 가서 국유재산이 있는데 국유재산에는 행정재산. 행정재산은 될까 안 될까? 이게 행정재산이 시청, 구청, 동사무소 이런 것들이에요. 이건 시효 취득할 수 있는 재산이 아니다. 자, 그리고 이제 나오는 게 일반재산. 요거 26회 때 나왔던 건데 일반 재산, 다른 말로 여기는 잡종 재산이라 했는데 요거는 됩니까 안 됩니까? 된다 이 말이에요. 자, 그래서 일반 재산은 시효 취득할 수 있다 없다? 있다. 행정 재산은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이 말이에요. 요거 딱 체크하시면 돼요. 요게 우리 판소노트 돼 있습니까? 돼 있고. 그다음에 이제 두 번째 성립 요건으로 가서 저기 적혀 있습니다. 남의 토지를 몇 년간? 20년간. 두 번째, 평원 공연하게 자주 점유하면서. 자, 세 번째 뭐 하면서 취득합니까? 등기해야 됩니다. 등기해야 됩니다. 이 법률 규정이면 반드시 뭐 해야 된다고? 등기를 해야 됩니다. 이게 점유 취득 시의 성립 요건이고, 등기부 취득 시효는 뭡니까? 등기부 취득 시효는 설명 들어갈게요. 점유 취득 시효는 몇 년, 점유가 몇 년 돼야 돼? 20년 돼야 되잖아. 근데 등기부 취득 시효는 이미 등기가 되어 있다는 거야. 등기가 되어 있으니까 몇 년 까줍니까? 10년 반 까줍니다. 자, 그리고 평원 공인하기 자주에다가 플러스 뭐까지 들어가야 됩니까? 선의이고 무과실까지 들어가 있으면 까준단 말이에요. 등기는 뭐 돼 있습니까? 이미 돼 있죠. 이미 이게 등기부 취득시효다. 이런 경우가 어떤 게 있습니까? 내 땅은 아닌데 내 앞으로 등기되는 경우도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잖아. 몇 년 지나 보면 10년 지나면 영원히 내 거야. 알겠죠? 등기만 되고 몇 년 지나 보면 10년 지나 보면 우리가 점유자와 회복자 관계 아까 했잖아요. 위조를 해가지고 등기를 딱 돼 있는데 을이 이제 뭡니까? 등기가 계속 돼 있는데 갑이 어느 순간 소송을 해가지고 내 거니까 돌려달라고 하잖아요. 점유자와 회복자 관계 아까 했을 때 내 앞으로 등기가 돼 있는 게 몇 년 지나 보면 10년 지나 보면 난 뭘 정한다고? 등기부 취득시효 정한다니까. 그래 맞다. 네 거 맞는데 몇 년 됐다고? 10년 지났잖아. 내 선의무과실이야. 내 거야 영원히. 무슨 취득이다? 원시 취득이다. 알겠습니까? 예? 자, 그때 이제 나오는 거예요. 몇 년간? 10년간 뭐가 돼 있으면 등기가 되어 있으면 자,
평공인하게 자주지만 뭐가 들어가면 선임무과시 들어가면은 등기부 취득시 할 수 있다 없다? 있다. 무슨 취득입니까? 효과가 원시 취득이다. 그래서 우리 판수 노트에 보면은 3번 해가지고 뭐가 나와요? 효력이 무슨 취득이다? 원시 취득입니다. 됐어요? 자, 그리고 이제 점유 개시까지 소급한다는데 요 내용은 1월달 설명드릴 거예요. 이제 앞에까지만 기억하면 돼요. 원시 취득이다. 자, 그러면 책을 이제 정리를 하고 가도록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디를 가냐면요. 123페이지에 123페이지 취득시효의 의 갑니다. 1번 취득시효란 어떤 물건에 대해서 어떤 자가 권리를 가지고 있는 듯한 외관이 존재하고 이런 상태가 일정 기간 경과하는 경우 20년 지났단 말이에요. 그것이 진실한 권리 관계와 일치하는지 여부를 불문하고 그 계속된 권리 상태를 존중하여 그 외관상의 권리자에게 권리 취득 효과를 주는 제도다. 어렵게 해놨네. 20년간 평공양이 자주로서 점유를 하면 이 말은 권리 행사를 누가 했다고? 의리했다 이 말이에요. 그럼 그 사람에게 권리 취득할 수 있도록 해준다 이 말입니다. 알겠어요? 네, 됐고 밑에 예컨대는 봐주시면 보시면 되고 넘기시고. 그래서 이제 종류가 두 가지가 있는데 두 번째 줄에 나옵니다. 점유 취득시효가 있고 뭐가 있다고? 등기부 취득시효가 있습니다. 그래서 점유 취득시효와 등기부 취득시효로 구별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다음에 취득시효 할 수 있는 권리 했죠. 첫 번째 줄 것이고 소유권 계속되고 표현된 지역권은 면밀 규정이 있고 자, 안 되는 건 뭐가 안 된다 그랬습니까? 두 번째 줄에 유치권, 점유권, 그다음에 세 번째 줄에 저당권은 안 된다 이 말이에요. 자, 근데 취득시효 대상이 되는 물건 나와 있습니까? 나와 있어요. 자, 그래서 이제 밑에 자기 부동산 된다고 해서 안 된다고 했어. 된다 했고 한 필의 토지 일부도 됩니까? 안 됩니까? 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밑에 한 필 토지 일부에 대해서도 점유 취득시효가 인정이 된다 이 말이에요. 국유재산은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된다 했잖아. 대상되지 않는데 예외적으로 국유재산 중에서 뭐가 일반 재산 필기되어 있잖아요. 일반 재산에 대해서 취득시효 대상이 된다. 그 체크하시면 되고 여기 17회 때 나왔던 겁니다. 17회 때 26회 때 나왔던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밑에 245조 1항 20년간 소유이사로 평공연하게 부동산을 점유한 자는 뭐함으로써 행한펜 등기함으로써 소유권을 취득합니다. 자, 그래서 이제 밑에 요건 20년간 점유가 계속돼야 되고 양갈로 2번 평공연하게 자주해야 되고 양갈로 3번 뭐 해야지 취득한다? 등기해야 취득합니다. 자, 그리고 효과는 무슨 취득입니까? 원시 취득이다. 줄 거면 되죠? 다 했습니다. 자, 밑에 가서 245조 2항인데 등기부 취득시효는 성립 요건이 몇 년간이라 했습니까? 자, 읽어볼게요. 부동산의 소유자로 등기한 자가 자 줄 것이고 등기한 자가 몇 년간 10년간 소유의사로 평공연하게 선의이고 과실 없이 저기서 뭐가 플러스 된다? 선의이고 무과실이 플러스 되면 점유할 때는 소유권을 뭡니까? 취득한다. 그래서 요건 타이틀만 딱 생각해 놓으면 돼요. 10년간 등기되고 점유되고 자, 평공연하게 무과실로 자주 점유해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밑에 가서 이제 효과는 무슨 취득입니까? 또 원시 취득. 등기되어 있으므로 바로 소유권 취득합니다. 무슨 취득이다? 원시 취득입니다. 동산의 소유권 취득은 시험에 거의 안 나오니까 넘어갑시다. 동산은 몇 년입니까? 시작 시점이 부동산은 20년이었죠. 동산은 몇 년을 한다? 10년. 그리고 선의무과실 플러스 되면은 5년을 까줍니다. 그 밑에 한번 읽어볼까요? 246조 자, 1항 10년간 소유이사로 평공연하게 동산을 점유한 자는 소유권 취득한다. 몇 년입니까? 부동산은 20년인데 동산은 10년. 그 다음에 선의이고 과실 없이 점유가 개시되면은 선의무과실 플러스 되면 몇 년? 반 까줍니다. 5년. 우리가 아까 선의무과실 플러스 되면 부동산일 때는 뭐예요? 10년을 까주잖아요. 20년에 10년. 맞죠? 선의무과실 들어가면 반 까줍니다. 됐어요? 자, 그래서 여기까지가 오늘 내용입니다. 자, 그럼 다시 마지막 정리하고 마치도록 할게요. 점유 취득시효의 성립 요건은 몇 년간입니까? 20년간 평공연하게 자주로 점유함으로써 자, 등기함으로써 소유권 취득하죠. 반드시 등기를 해야 됩니다. 등기부 취득시효는 몇 년입니까? 10년간 선의무과실 플러스 되면 이미 등기되어 있으면 몇 년을 까줍니까?
10년을 가줍니다. 자, 효력은 무슨 취득이다? 원시 취득이다. 자, 취득할 수 있는 권리는 뭡니까? 소유권, 지전, 지역권 반드시 계속되고 표현된 지역권 됩니다. 분묘기준권 시효 취득할 수 있고요. 안 되는 권리가 뭐라고요? 저당권이 26회 때 시험에 나왔다 이 말이야. 안 된다 이 말이야. 자기 부동산 시효 취득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고. 부동산 일부 된다 그랬죠? 토지 일부도 시효 취득할 수 있다. 27회 때 나왔던 거고. 공유지분 되고요. 국유재산은 원칙은 안 되는데 뭐는 된다? 예외. 일반 재산은 가능하다. 됐어요? 자, 이게 이제 내용입니다. 자, 그래서 법률 규정으로 취득하는 거 총 몇 가지가 있습니까? 법률 행위로 취득하는 게 있고 법률 규정 취득하는 게 있는데 몇 가지 있다? 6가지가 있다. 이 취득의 효과는 무슨 취득이다? 원시 취득이다. 이렇게 정의하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요. 다음 시간에 넘기면 어떻게 하냐? 128페이지 공동 소유가 나옵니다. 맞죠? 거기 이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 됐습니다.